자, 이제 지금 중동이 다시 지금 2주째 뜸을 들이고 도대체 이 중동 정세가 어떻게 될지 이란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공격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올림픽이고 뭐건 자기가 원하는 거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게 지지 세력이 많아요. 미국도 뭐라고 안 할 테고, 네네. 영국, 프랑스도 그렇고. 네네. 근데 이란은 뭔가를 하나를 하면 욕을 먹을 건덕지가 100개는 되니까. 예를 들면 내가 당했으니까 보복을 하니까 올림픽은 바른 일인데 네네. 그래도 그거는 시점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럼 파리 올림픽 하는 도중에 그거 이란이 공격하면은 전 세계가 이란은 뭐 잔치를 망가뜨렸다 뭐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안 할 거다라고 말을 해놓고도 사실은 조마조마했어요. 공격할까봐. 근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공격했으면 밑에 댓글이 거 봐라 뭐 중동 그렇죠. 공부한다느니 무슨 거짓말만 하고 그럴까봐. 요즘 분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들이 그걸 빠따로 썼습니다. 학생들을 훈육하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잘못한 아이들이 있고 뭐 학생 주임한테 끌려가거나 뭐 네. 그러면 이제 맨맨을 맞잖아요. 네. 차라리 맞으면 속이 시원한데 맞기 전까지. 마지막에 맞는 학생이 가장 공포에 떨면서 기다립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분위기가 그럴 겁니다. 지금 분명히 공격할 것 같은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준비하지 않을 수는 없고 마음을 네네. 놓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이 이란으로서는 지금 보복을 하고 있는 셈이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길어지고 있고 그러면 일단 최근에 그 보도에 따르면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가 일단 공격은 하되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고 네. 천천히 하겠다. 그리고 시점과 수위는 우리가 다 결정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갑자기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이게 또 뭐 작전일 수도 있고. 작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 말을 액면 그대로 한다면은 하긴 하는데 최대한 조절된 공격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란의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최대한 조절해서 하겠다는 것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보복할 빌미를 주지 않겠다. 그렇죠. 보복을 해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란의 고민은 뭐냐면 사실은 이란은 혁명 이후에 어떤 나라도 이란에게 제대로 된 방어망이라든지 전투기를 팔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란이 예를 들면은 보복을 한다 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죠. 본토에서 공격을 한다? 그럼 미사일을 날린다? 지난번 4월 달처럼? 그러면 이스라엘이 4월 달에 어땠습니까? 맞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안 했잖아요. 네. 그럼 보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도 이번에 보복을 굉장히 강하게 할 텐데 네. 이란에 두 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전투기가 제대로 없죠. 그 다음에 방공망이 없잖아요. 방공망이 없습니다. 있긴 한데 S-300. 그런데 네. 제대로 작동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제대로 작동했었으면은 지난번 4월 달에 이스라엘의 공격을 다 막았겠죠. 네, 나탄즈죠. 나탄즈 네. 핵시설을. 그래서 이번에 이스마일 하니에가 죽은 다음에 바로 이제 러시아에서 쇼이그 전 국방장관 특사가 왔었을 때 이란 쪽에서 러시아 쪽에 요구한 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 주기로 한 최첨단 수호의 전투기 빨리 달라. 네, 네. 그 다음에 방공망을 제공해 달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공망을 제공해 달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이 재반격을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기 전에는 이란도 강력한 공격을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이렇게 뜸을 들이다가 이란이 4월달처럼 네.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4월달과 다르게 그냥 후티나 시리아나 이라크나 아니면 헤즈볼라를 이용해서 그냥 대리 조직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그냥 넘어갈 것인지 이게 지금 관심사거든요. 사실은 뭐 대리 조직을 이란이 굳이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히즈볼라는 지금 자가 발전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2인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전에는 2인자가 목숨을 잃기 전까지 푸아드 슈크르가 죽기 전까지는 히즈볼라도 하마스 전쟁이 휴전이 되면은 자기네들도 공격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와 상관없이 공격을 하겠다고 나왔고 그러니까 굳이 뭐 이란이 히즈볼라한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히즈볼라는 자가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네네. 크게 뭐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뭐 헤즈볼라는 어차피 공격하는 게 기정사실이고 그렇죠. 그냥 그걸 그러면 뚱치고 넘어가나요? 이란이 그러면 우리 헤즈볼라 하니까 그건 뭐 우리가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뚱치고 넘어가겠다. 그게 이제 관심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네. 아니면 뭐 본인이 안 하면 이라크나 아니면 시리아에 있는 민병대를 동원해서 헤즈볼라와 다른 또 공격을 보여줘야 우리도 복수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냥 헤즈볼라는 어차피 자기 인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격을 이미 천명을 했고 그냥 그걸로 뚱치고 넘어갔지. 그것도 지금 아주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7월 31일에 이스마일 하니에가 죽었던 사정을 다시 복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때 뭐 이란에서 공식적인 발표로는 뭐 미사일이 날라와서
죽었다고 그러지만 뉴욕 타임즈 보도도 그렇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보도도 그렇고 이거는 폭탄을 설치해서 죽었다. 네. 그또 폭탄 설치한 사람도 이란 혁명수비대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혁명수비대 대원 2명이다. 네. 그 2명이 폭탄 설치하는 게 CCTV에 뭐 잡혔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 2명은 거사를 치른 다음에 1인당 거의 1억 원인가요? 1억 원의 보상금과 그리고 유럽 망명 이 두 가지 조건으로 해서 했고 그거를 사건이 난 다음에 1시간 내에 바로 탈출했다. 도피했다 이게. 예, 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라는 이 언론 보도들이거든요. 네. 그게 진짜 사실이 맞다면 당혹스럽죠.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도 보도를 했고, 주이시 크로니클 거기서 먼저 제일 처음으로 보도를 했고, 다른 언론들이 계속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이란으로서 상당히 이제 뭐 충격이 크다. 충격이 크죠. 내부에서 문제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주를 받지 않았던 간에 아무튼 최종적으로 폭탄 설치한 사람은 그게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 불만 있는 대원들이 되니까 네. 이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큰 거예요, 이란 내에서도. 그래서 많이 뭐 지금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다음에 뭐 수사도 하고 뭐 검거도 됐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호텔이 아니에요. 그렇죠. 군부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잘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가옥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죠. 네. 안가에서 이게 뚫렸다는 것은 황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란의 고민도 굉장히 깊고 또 다른 고민은 지금 새로운 개혁파 대통령이 돼서 서구와 특히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제재를 풀어서 이란 경제를 좀 살려보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복을 심하게 하거나 보복을 진짜 한다면 네네. 미국과의 대화가 끊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알리 하메니를 찾아가서 아예 그냥 보복을 하되 이스라엘 본토보다는 이라크나 지난 올해 초였죠.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 있는 모사드 시설을 때리는 방식. 네. 그런 방식으로 차라리 보복을 하자 이렇게 이제 간청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뭐 저희도 정확하게 이란의 속셈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 요즘 나오는 서방 언론의 보도나 이런 거를 해서 이란의 테헤란 대학교의 마란디 교수, 이란 정부의 마우스피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란 정부의 소식을 가장 잘 전하는 사람인데 거기는 다 그게 오보다, 낭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보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들이 다 오보다, 낭설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는데 아무튼 뭐 마란디 교수가 맞는지 아니면 보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란 혁명 수비대 치안을 담당하는 두 사람이 모사드에게 매수가 됐다. 네. 그렇게 이제 뉴욕 타임스나 이쪽에서 주이시 크로니클이나 이쪽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숨을 죽이고 어떻게 될지 중동 지금 어떻게 될지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죠. 사실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는 전 세계가 이 정도까지 관심을 안 보여요. 그런데 이란이 끼어드니까 이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이 만약에 참전을 하게 되면은 이건 진짜 이거는 전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우리 관련 부서, 예를 들면 산업부라든지 뭐 여러 부서들이 아주 초긴장 상태예요. 만약에 이란이 공격을 한다면 어떤 파장이 올 것이고 안 한다면 어떤 일이 날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부 다들 좀 숨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시나리오를 한번 몇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일단 때리지 않고 그냥 주변에 있는 대리 조직을 이용해서 퉁치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어차피 스파이 전쟁이니까 네네. 이스라엘이 스파이 시설들이나 스파이 요원들을 해를 입히는 방향으로 보복한다면 특히 이제 해외에 있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건 정보기관끼리의 전쟁이니까 네네. 그게 큰 파장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란이 뭐 한 달이나 두 달 이후에 그래도 최소한의 이스라엘 본토 뭐 군사시설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나마도 공격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는데 왜냐면 지금 오늘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게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새로운 그 내각을 구성을 해서 국회에 승인해달라고 보냈는데 네네. 국회에서 다 통과시켜줬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페제스키안이 일을 하도록 지금 몰아주는 분위기거든요. 그럼 페제스키안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제재 해제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만약에
이게 뭐 군사 시설을 때린다든지 진짜 그런다면은 미국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이 확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면 이란과의 모든 대화 채널을 중단시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페제시키안이 뭐 하고 싶어도 미국과 대화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안 할. 그것도 그랬고 또 뭐 경제 제재를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란이 섣불리 그런 공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란은 스파이 전쟁, 스파이 전쟁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제한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으나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적어도 당분간은. 당분간은 네. 그렇게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여전히 뭐 낮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네,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우리가 성 박사하고 저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편집이 돼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란이 공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가능성은 좀 낮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란 상황은 그렇고요. 자, 가자 지구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면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 인질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인질 협상 타결이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지금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7월달 조건 그대로 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7월달 조건이면 일단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빠지고 휴전하는 거다. 그 6조간 그렇게 가는 건데 하마스는 애초부터 지난 7월달에 했던 것만 가면 된다 해서 이번에는 굳이 할 필요도 해서 등장하지도 않은 거고. 네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네타냐후 총리가 또 조건을 2개 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데 결국 조건은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집트와 가자 지구를 나누는 14km 정도 필라델피 회랑, 이 필라델피 회랑 지역의 지하 터널을 통해서 하마스가 무기를 가져온 그런 통로를 쓰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여기 주둔을 해야 된다고 지금 나타냐후 총리 얘기하고 있고. 그 필라델피 회랑이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평화 협정할 때 만들었던 그 라인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거기 이스라엘이 있다가 2005년쯤 돼서 그걸 다시 이제 팔레스타인 측에 넘기고 나온 거죠. 팔레스타인 그렇죠. 자치정부 시대 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마스가 이제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필라델피 통로를 이용해서 이제 무기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스라엘군이 적더라도 반드시 주둔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마스는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왜냐면 7월달에 조건은 무조건 한 명의 이스라엘 군도 남김없이 다 그렇습니다. 가자에서 나가야 되는데 필라델피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우리 3명만이라도 남겨서 하겠다. 그것도 안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3명 남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난관 걸림돌이고요. 두 번째는 또 가자 지구를 남북으로 나누는 그 가자 지구 북부 지역에 느짜림이라는 회랑 패스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또 남부 지역에서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가자 난민들 중에서 하마스 무장 대원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들이 다 색출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7월달에 협정은 이스라엘군이 한 명도 없는 건데 필라델피 통로에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뭐 적어도 한 소대 이상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한 소대가 뭐겠으면 더 들어가 있겠죠. 그럼 거기에도 있고 그다음에 남북을 가르는 넷사림 통로에서도 이스라엘군이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점검해서 하마스를 잡겠다고 그러면 네네. 이스라엘군이 그대로 있는데 하마스가 받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군에서는 나타냐후 총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총리님, 그거 지금 안 해도 일단 인질부터 석방하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필요할 때 들어가서 작전을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협정이 안 되면은 휴전 협정이 되지 않으면 인질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뭐 하마스가 이 휴전 협정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군이 넷사림과 그리고 필라델피에 단 군대가 있는데 그거를 두고 휴전 협정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인질도 안 줄 거고 그러면은 전쟁은 계속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건 흥미로운 건 블링컨 국무장관이 엊그제 나타냐후 총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만나서 나타냐후 총리가 우리의 평화안을 수용했다. 휴전안을 수용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블링컨 국무장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하고 느짜름이라는 게 만약에 포함이 되면 하마스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자꾸 모든 게 잘 됐다. 이제 공은 하마스한테 넘어갔다. 하마스가 이 제안만 받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나타냐후 총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삭제시키지 않으면 하마스는 절대 받을 리가 없단 말이죠. 받을 리 없죠. 근데 왜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는 블링컨 국무장관 같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뭐하러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의심이 드는 게 나타냐후 총리가 블링컨을 만났을 때는 내가 그 2개 조건을 삭제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살살 달래서 보내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도 다른 행사에서 가서는 나타냐후 총리가 우리 절대 그거 포기 못한다 이런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나타냐후의 그런 발언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반대하고 나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타냐후 총리가 지금 트릭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블링컨 국무장관 속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협상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근데 뭐 카이로에서 한 판 더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하는데 이 두 개 조건을 이스라엘 측에서 조건을 내리지 않는 이상 과연 하마스가 이 휴전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고, 하마스는 지금 꽃놀이패다. 그렇죠. 뭐 하마스는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휴전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죠. 왜 그런가요? 하면은 일단은 원하는 대로 된 거죠. 그렇죠. 본인들이 원하고 일단 전열을 다시 정비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마치면 하마스는 어느 정도 뭐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전쟁하는 거죠. 그러면 헤즈볼라는 계속 이스라엘 공격할 테고, 그리고 이란도 할지 모르지만 할지 모르지만 네.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그렇죠. 있고요. 공격 안 한다는 이제 빌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격 못 할 수 있는 빌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그냥 시나리오가 원하던 시나리오입니다. 네, 지금. 사실 이란도 지금 내심 휴전협정이 되길 바라는 게, 휴전이 돼야지만이 일단 이란의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격을 좀 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압박을 해서 휴전이 왔다, 휴전이 됐다라는 거에서 하나의 정가물로 낼 수 있는데, 그거 안 되면 이란으로서도 정말 체면이 깎이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22일 오후 시간 이 시점에서는 인질 협상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이제 카이로에서 또 마지막 협상을 계속 한다는데, 미국 쪽에서는 왜 계속해서 이거 잘 되고 있다, 낙관적으로 계속 하는 이유가 미국 선거가 또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선거. 예.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지금 어정쩡한 입장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거, 너무 들어주는 것도 안 되지만 살짝 들어주면서 친이스라엘 쪽 표를 흡수하고, 또 휴전협정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서 네. 예, 그 휴전협정을 원하는 민주당, 이제 바이든에 대해서 실망했던 사람들을 다시 해리스 쪽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네. 이 두 개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돼서 막 이란하고 막 치고받고 그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의 악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지금 대선 끝나는 날까지는 지금 통제를 하고 싶은 거고, 네. 또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네타냐후는 최대한 지금 그러한 이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끌어내고 있는 거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협상이 안 될 줄 알면서도 잘 된다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이란이 공격할 모멘텀을 뺐었잖아. 맞습니다. 네. 네. 이란이 공격할 모멘텀을 완전히 지금 뺏어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이란은 뭐 협상이 될 것 같기도 하니까 어쨌든 기다려 본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협상은 지금 타결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에 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괴로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요, 인질 가족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가자에서 말을 못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불쌍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피해자예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정말 인질 가족들은요,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이 잘했던 못했던 그걸 다 떠나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 가족을 지금 보고 싶은데 못 본 사람들한테는 이거 정말 뭐 말하기가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무슨 말을 해도 지금 통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나타냐후 총리가 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좀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 개면, 그 다음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지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사실 그렇죠. 지도자의 품격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정치적인 손익을 떠나서 국민의 안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안전이면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가 총리직을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총리직에 쫓겨나서 뭐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니 있다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큰 스테이트맨이라면 인질들을 구출을 하고, 일단은 구출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해야죠. 지금은 구출을 뭐 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잘못하면 인질들이 살아서 돌아온 게 아니라 다 죽어서 돌아오게 생겼어요. 지금 110몇 명 정도가 지금 인질로 있거든요. 엊그제 제가 보도를 봤는데 거의 75명 정도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그러니까요. 네. 시체로 받은 게 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질은 거의 뭐 30여 명밖에 안 된다. 이제 그나마도 이번에 타결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의 안전도 지금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아마 저는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총리로 이름을
그대로 골든 플레이트에 남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내부 상황도 너무 지금 지쳐 있고요. 전쟁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자, 이 전쟁이 좀 빨리 좀 끝나기를 그렇게 희망해 보면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우리가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이제 이란의 어떤 내부 상황. 네. 새 대통령이 이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내각 인선을 하고 또 이란 의회가 그걸 또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2부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